네, 지난 토요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나왔던 모든 관련된 대부분의 뉴스들이 오보로 판명이 났는데요. 어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 관련 오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예. 네. 뭐 사망설, 독살설, 대역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통일부가 제출한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어떤 오보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86년도에 조선일보에서 김일성 총 맞아 피살되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네. 김일성 사망은 그보다 한 8년 후인 94년도에 있었고요. 네. 김정일 사망설도 뭐 그때 뭐두 차례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네. 김경희가 독살됐다라고 또 했는데 네. 뭐 재등장을 했고 또 음. 현송월이 총살됐다 이렇게 유명하죠. 했지만 네. 다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오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의원님.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여러 네네. 가지로 투명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괜히 그럴 때일수록 정부 당국의 그런 정보를 일단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네. 어설픈 정보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은 국민들과 국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발설자 이번 경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한 일부 뭐 방송들 혹은 뭐 언론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오보들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것을 바라는 세력, 그렇게 자신들의 바라는 것을 소설로 만들 거죠. 주로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를 인터뷰하게 하고 그것을 네. 언론이 또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것을 인용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또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그래서 계속 이런 가짜 뉴스 생산의 구조가 되면서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보수 세력들이 항상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서 미국과 한국이 틀릴 때 항상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좀 이해하고 대변하기보다는 미국 입장에 서서 정부를 공격해 왔는데 네네. 이번 이 오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큰 네.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태영호 지성의 두 분이께서 그렇게 추측성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99% 확신한다 이렇게 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 징후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정보를 거부하는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그 어떤 뭐 이득이 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뭔가 이걸 통해서 이제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해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음. 어떤 보수 언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런 핑계거리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또 네네. 이런 지성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언론이 보도해 주니까 자기가 이 발언에 어떤 무게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추측성 이야기를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음. 실수를 한 것 같고 본인들이 태영호, 지성호 두 분 다 사과 사과를 성명을 했죠. 발표했는데 네네.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지성호. 네.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했다. 태영호. 이 두 분 다 이번 좋은 교훈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당선인이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일각에서는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뭐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미래통합당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음. 하여튼 본인들께서 이번 계기로 이 국회의원 한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곧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입법부 활동을 앞으로 4년 동안 이분들이 이제 하실 네. 텐데요.
모든 네. 정보에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보위원회는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긴 꼭 하죠. 뭐 네네. 탈북자 이걸 떠나서 초선 의원들이 가기에는 정보위원회가 아무래도 국가 안보에 내밀한 네.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주로 재선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 두 분은 뭐 꼭 탈북자여서가 아니라도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제적 규정이 법상은 없지만 이 공당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 이 두 분들은 어찌됐건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 뭐 외교통일위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음. 네, 그렇게 외교통일위원회. 네.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분들도 느끼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외통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활약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태영호 배경 네. 그 당선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존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 태영호 의원께서도 지금 탈북하신 지 한 4년 됐던가요? 그렇지만 네네. 영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 생활하면 한 10년 이상 평양에서 떨어져 있었고 네. 우리 지성 의원님도 함경도에 계시다가 꽃제비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탈북하신 거잖아요. 아마 그렇죠. 13년이 넘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죠, 북한 사회를. 아니 대한민국에 살아도 저 같은 현역 국회의원도 청와대에 일어난 일을 내면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네네. 한 외교관, 영국에 다닌 외교관, 그리고 함경도에 살다가 꽃제비로 고생하시다가 탈북하신 분이 그것도 13년 전에 음. 어떻게 북한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99% 확신한다 이런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저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보았지만 그걸 검증하느라고 저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윤상현 통일통위원장께서 또 막 확대하고 장성민 전 음. 의원이 뭐 또 네. 이걸 이용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좀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김에 송영길 의원님께 네, 네, 이제 국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네,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 언급을 음,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21대 국회 4년 동안에 해야 될 과제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그냥 제시했던 거고요. 지금 네. 시기에는 괜히 야당이 이걸 가지고 또 정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4년 동안에 이 문제는 아무튼 개헌 문제는 논의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은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런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집중한 이후에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중임제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뭐 고민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뭐 토지 네. 공개념 등등 이제 각각 개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정부가 개헌안을 제출했다가 바로 이제 얼마 안 돼서 폐기가 됐었잖아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다시 개헌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또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건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지금 맞게 고쳐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뭐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만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고 음. 모든 게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개헌안이 되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개헌은 네. 아니라도.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동안 여론조사를 음, 보면.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냥
언제 되겠지 이렇게 뒤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근데 개괄적으로 네. 그것도 다 필요한데 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이 코로나 재난 극복 위기에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네.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도 네. 21대 국회 4년 내내 중에 다뤄야 될 주제 하나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지금 네. 시기에는 이걸 가지고 괜히 쟁점을 만들고 또 8일 날 사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자는 것도 이거를 핑계로 지금 야당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그 개헌안은 김문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다 서명한 그거 아닌데 네네. 그거 언론적 말하는 거 가지고 그걸 핑계로 국회가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주 네. 목요일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누구 찍으실 건지는 말씀 안 해주실 거죠? 그러면은 네. 어쨌든 슈퍼 여당이 됐으니까 원내 사령탑으로 이런 분이 되면 좋겠다. 뭔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추상적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아마 또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아마 본인들의 그 당일날 그 연설 내용과 네. 그 발언의 취지 이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세 분 누구라도 다 훌륭한 분들이어서 저는 우리 당이 이 지난번 열린우리당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합심해서 누가 되시더라도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당일날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뭐 의원 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수도 없이 이 원내대표 선출 투표 많이 하셨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제까지 이 사람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 바뀌고 이런 게 흔하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들에서는 바뀐 게 아니라 아직 유보해서 그때 연설을 듣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물론 초선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나 각 후보자님들의 접촉이나 또 추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네.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이게 1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 되고 2차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휴대폰 뒷번호 2458번인데요. 네. 이제 곧 민주당 당대표도 새로 뽑을 건데 도전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대표. 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번 두 번에 걸쳐 당대표에 도전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우리 대통령님 당선시키는데 네네. 실무적 총책임을 져 뛰었던 그런 자세로 네. 어디라도 아무튼 이 정부 성공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신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8월 전대가 어떻게 될지 일정이 좀 정해지고 나면 그때 뭐 의견을 표시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